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용이 계속 연결된 고리지만, 어떤 글은 이렇게 끊어지면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글은 앞에 글과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여기에 글을 보게 되면은, 여러 글을 보게 되면은 20-19잖아요. 만약에 다른 단락으로 전환이 됐을 땐 21인데 그만큼 글이 길어서 19번째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앞에 글과 전 시간에 과 연결되어 있는 글이죠. 자, 관응, 차도, 요것도 잘못된 거네, 현토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다운만 받고 확인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저도 머릿속에 글이 있기 때문에 남의 글은 잘 안 봐요. 이게 보니까 잘못됐네. 현토가 잘못됐어요. 요거는 면자로 돼야 돼요. 관응, 차도, 우면, 요렇게. 차도, 우며, 이런 말이 안 돼요. 만약에 관응, 차도, 우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저 사람 글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대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현토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수우나, 비록 어리석었다 하더라도, 숫자가 있으면 이렇게 반드시 밝아지고, 비록 성질이, 요거는, 지식으로 말한 거죠. 지식. 요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기질에 있어서 어떤 행위는. 너무 나약한 사람도 있죠. 반드시 강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관응이 중요한 말이에요. 관응. 과연 능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연 능히.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예를 들어서 박학지하고 신문지하며 신사지하며 명변지하며 독실하게 한다. 독실지하며. 그리고 인일능지하던 기백지하며 인백십 예를 하면은 나는 1000번 한다. 그게 바로 관응이에요. 관응. 정말로 능히 이 도를 이 방법을 이 학문의 태도를 그런 식으로 정말로 능히 정말 했다면 소리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도 밝아지고 기질이 나약한 사람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택선의 공이다. 선을 택하는 공이다. 선을 어떻게 택하? 어느 게 선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게 선인지. 도둑놈이 도적질을 한 거는 나쁜 거는 다 알죠. 애들도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이게 어려운 일이 선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말도 이런 거 옳은 거 같고 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법관이 판사가 어떤 문제를 판결을 해줄 때 공부를 해야죠. 본인도 조례도 다 연구해보고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보고 또는 상식에 반하더라도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판사가 판결을 하면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불만족이 있으면은 재선, 삼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자는 고집의 효과다. 이 시간에 군자가 소위 배운다는 것은 이 말을 이제 정말 멋있는 말은 아닌데 위험할 수 있는 말이에요.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딱 요점을 찍어서 말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군자가 뭐 별것 아니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뭐죠? 지금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공부한다는 거는 사회에 쓰임이 있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소인놈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공자맹자가 공부를 그랬냐? 수양하기 위한 거지. 수양은 무엇이냐? 기질, 자기의 타고난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게 기질이죠. 어리석고 나약한 거 이것을 변화시켜서 명하고 강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말은
주자 이전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송나라 성리학자 이전에 수천 년 동안 이와 같은 말은 없었다. 이와 같은 말은 성리학적 용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명대에 청대에 이런 말 많이 썼죠. 아, 이 사람들은 다 주자에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글에는 또는 문자에는 역사가 담겨 있다. 역사적 상황이 담겨 있다. 송나라라고 하는 그 성리학이 대두되면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역사의 그 등장에 의해서 이런 용어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 글은 조문에 보면 다 구글에 검색해 보면 해석 정말 깔끔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 사람들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실천은 못하지만 문자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예, 이렇게 뭐랄까 기준을 잡아야 돼요. 한의학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구나.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이재마 선생의 사상 체질의학이라는 것도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학문이든지 완전한 독창적인 학문은 완전히 자기가 새로운 개념이라든가 용어라든가 해놓은 것은 없다는 거. 물론 그 이재마 선생의 독특한 그분의 그 글을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강요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성이 있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이 크고 뭐가 작다든가 비대위 신소라든가 이런 말이 여러분 위험한 말이죠. 그 위험한 말입니다. 강요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거죠. 편견을 조장한다. 글쓰기 방식이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상 체질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체질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현재 있는 상태의 체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체질이 사람이 몸이 뚱뚱해지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잘못하면은 저는 뭐 사상의학 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지라도 저는 사상의학의 글을 못 읽습니다. 시도를 몇 번 했는데 못 읽어요. 제가 생각하는 글이 아니에요. 올바른 글이 아닙니다. 처방은 좋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거는 뭐 고전에 나오는 좋은 처방들 갖다 모아놓은 거니까.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맹자가 왜 위험하냐면은 맹자는 인의지다가 딱 이렇게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규정한 거. 처음에 공부할 때요, 여러분 규정, 개념 논리 이게 좋아요. 필요합니다. 이런 게. 사상학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한의학이 얼마나 방대하고 도대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이 말이 그 말 같기도 하죠. 그런데 딱 구분해 줬잖아요. 인간을 넷으로 딱 나눠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개념이 명확합니까? 그래서 제가 맹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갈자에 이으며 목이 많은 사람은 아무 물이나 막 먹어요. 갈자에 이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학문을 종교처럼 해요. 종교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학문입니까? 학문하는 자세가 아니지. 저 주위에서 물론 건실한 분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거의 사상의 어떤 종교처럼 이렇게 무장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을 하는데 딱 하는데 예. 왜? 사상을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사상을 사랑해요. 한의학을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다른 한의학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예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아,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예, 무섭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가 남의 말도 듣는다는 거 사실은 어려워요. 저도 물론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예. 심지어 저는 동의보감도 본과 4학년 때 딱 한 번 보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아, 이거 나하고 안 맞는 공부구나. 예. 그래서 많이 방황하다가 나중에 다시 상한론을 예, 다시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 한 겁니다. 예. 자,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 예, 기질을 변화시킨다. 이거 사람 잘 안 변하죠? 노력을 안 하니까. 여기 전제 조건 있잖아요. 과연 능히 어떻게 해서든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 예. 이거는 예,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는데 예, 저는 어느 일정 부분은 예, 이 말이 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능히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 덕이 기질을 이기면 어리석은 자는 명예에 나가고 그 나약한 사람은 강에 나간다. 예. 나약했는데 공부를 해가지고서 의리에 밝아지면은 예. 죽음도 불사합니다. 옛날에 선비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능히 이기지 못하면 비록 학문에 뜻을 두었을지라도 어리석음이 능히 밝아지지 못하고 나약함이 능히 예, 이것도 참 멋있는 말이죠. 독립하지 못할 따름이다. 예, 저도 예, 입잘 참 좋아합니다. 서 있다. 예, 서 있다. 예, 내가 과연 서 있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이거 계속 주자죠. 균선이 무학자는 성이다. 균선, 오로지 선, 그러니까 균등하게 선. 예, 모든 일에 선하고 잘못이 없는 건 선이다. 이거는 사람의 똑같은 바다. 예, 우리가 배웠죠. 성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본래 이런데 본래. 이게 참 사람 힘들게 말해요. 아, 본래 사람은 선하고 악이 없다. 이게 바로 성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침 저녁에서 야, 오늘 어떻게 이 하루를 생존 경쟁에서 해서 돈벌이가 되고 요즘에 한의원도 잘 안 되고 이러는데 이거 걱정. 항상 걱정. 돈에 대한 걱정, 근심.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예. 자, 그게 다음에 나옵니다. 혼명 강약의 그 품, 요거 배웠잖아요, 그죠? 기질지품, 불제. 맹자가 쓴 말이잖아요. 물지불제는 물지정야다. 이런 말 했잖아요. 사물이 일정하지 같지 아니한 것은 물의 진실이다. 물의 정황이다. 예, 같지 않는 것은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재다. 이것도 맹자가 한 말이에요. 재라고 한 거. 재질. 이래. 재는 질로서 재질. 요거 전부 다 어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맹자를 공부를 해서 맹자에 나옵니다. 요 말이. 예. 주자의 성리학은 공자를 표방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맹자를 더 표방을 했어요. 예. 공자가 언제 인간의 성은 선이라 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맹자가 한 거지. 근데 주자는 뭐라 하냐면은 춘추 시대 때는 인간의 그때 사회 배경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악하지 않았고 이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성이 선이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지만 맹자에 이르러서는 전국 시대가 되면서 이단이 막 나타나고 예, 천하가 악으로 뒤덮였기 때문에 인간의 성은 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예, 말을 하지 않았던 공자도 인간의 성은 선이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말을 한 것과 말을 하지 않은 것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구장창 주자는 본질적인 거, 본원적인 거 하다 보는데 사람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예. 멋있죠, 여러분. 이런 이론은 참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500년 동안 정신세계에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그냥 올가맨 거예요,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예. 같다, 다르다, 이런 거는. 예. 기로서 얘기한 거고, 이거는 이로서 얘기한 거죠. 예. 우리가 현상에 있어서 이런 말 자꾸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기론을, 나 이기론 모르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기라고 하는 문자 표현 방식을 몰랐던 거죠. 채용론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용어를 몰랐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 가지고서 그와 같은 용어를 각자가 스스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고 성지자는 예, 여기 지자가 있죠? 학자죠. 예. 성실하려고 하는 경우는 여기는 돌이키다 이런 소리죠. 반대가다 아니라 그 동에 돌이키고 그 다름을 변화시키는 거다. 예. 주자도 자기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말한 거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야, 결국 군자가 공부하는 목적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 말을 이렇게 또 딱 풀어 쓴 거예요. 반기동이 변기이하라. 예. 무릇 불미한 재질로서 요거는 불미한 재질이라는 게 뭐죠? 타고나기를 어떤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자질로서 태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 아름다운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거칠은 사람도 있죠. 여기서 불미는 나쁘다고만 할 필요 없어요. 거칠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거친 자질로서 예, 상남자도 거친 거죠. 그러나 상남자도 공부를 통해 가지고 유비군자예요. 여절여참 이렇게 저기 대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전하면서 유비군자 문체가 있는 군자예요. 네.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변해서 아름다움을 구할 찐대 네, 가정법이죠. 그 공을 100배로 하지 않으면 예, 이룰 수가 없다. 좋게 이룰 수가 없거늘. 하물며 오늘날 노망멸렬지학으로서 예. 후세 가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맹자 때는 묵가, 양가 이런 거를 말하죠. 아니면 또 변법 이런 사람들, 명가. 예, 후세는 불교, 도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노망하고 멸렬하다. 노망이란 거칠고 멸렬, 질이 멸렬된 학문으로서 혹작혹절. 여기 참 재미있어.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가 또 어느 경우는 또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고난 그 아름답지 못한 재질을 이렇게 변하다가 능히 변치 못한다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됐다가도 능히 결국은 변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타고난 자질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학문으로서 능히 변할 수가 없는 거다. 나는 타고나게 이렇게 태어나서 나 이대로 살을래 이런 소리예요. 이것은 과어자기, 스스로를 예, 자기라면 배웠죠. 맹자에서 자포자기. 예, 누가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 자기 스스로가 그만두는 거. 예, 자기잖아요. 예. 과단성 있게 자기 자를 포기하니 이것이 불인됨이 심하다. 예. 그런데 말처럼 그렇게 기질이 변해집니까? 안 변해요. 잘. 예, 솔직히 얘기해서. 조선시대 보세요, 여러분. 학자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예. 동인은 서인은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고, 서인은 또 동인을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선조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예, 지금으로 말하면 전주죠? 정열이 반란 사건을 일어나가지고, 그때, 누구한테 칼자루를 줬냐면은, 소위 말해서 서인의 누구죠? 관동별로 쓰고 정철이죠. 예. 정철은 문학적으로 국문학사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야. 역사에서는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권력의 화신이죠. 그러니까 동이 한 1000여 명을 도륙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짓 해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주야장창야 어려서 태어나서 공부를 했는데도 권력이라고 하고 이익에 닥쳐서는 선비고 뭐고 없어요. 예, 지조도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하고 대척돼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당이 당은 언제든지 있어요. 당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조선 시대에 추구했던 이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그냥 싹쓸이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직에서 몰아내고 죽여버리고. 한 몇십 년 또 해먹다가 또 임금이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뒤집어버리고. 제일 심했던 게 숙종이죠. 장희빈하고 그때 이제 인현하고 그때 벌어졌던 일이죠. 그래서 황국이 보통 막 2번, 3번. 그때 그 동인도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고 그 소위 말해서 서인도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고 소론도 또 나중에 노론도 또 막 갈라지고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이 엄청 많아요. 그 우왕 같은 양반도 우왕 송시현은 문제적 인간이죠. 문제적 인간이에요. 결코 존중하고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암 송시현은 정말 이 사람이 과연 공부한 사람이냐. 누구보다도 당론과 명분, 쓸데없는 명분에 한 사람이죠. 명분. 그러니까 육아를 욕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의 우암에 집중되어 있다. 자락계나 명분만 주장하고 춘추대유를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자학을 막 적하는 사람, 우암을 존중하죠. 그러나 역사적인 관점이었을 때 우암은 조선을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거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망친 거죠. 참 공부가 그래서 저갑니다. 조선시대 때 보면은 제가 만약의 경우 저도 여러분이나 저도 만약의 경우 조선시대 사람이었다면은 여러분과 저와 또 당이 갈라질 수도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노비 같아요. 우리 집안은 아주 비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노비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시성을 어디 가서 주워 가져와 가지고 족보도 만들지 않았을까.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는 제20장이다. 이것은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대승, 문무, 주공의 실마리를 이어서 자 소전지 일치 전해온 바의 그 일치를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성이잖아요. 일치를 밝혀서 거의조지.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거의조지면 또한 이와 같을 뿐이다. 자, 우리가 세상 일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접해야 되는 사회생활에서 집에서는 부부관계, 자관계 그런 게 있죠. 또는 또 부모관계. 밖에 나가면은 뭐 옛날에 뭐 임금 이거 신하 가운데도 또 직급에 따라 여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한 가지다. 이 하나를 거의조지, 들어서 놓는다. 그래서 거의조지. 이것을 상황에 맞춰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 증자한테 사마오도는 이리관진이라 그랬더니 바로 알아듣고 그랬잖아요. 묻지도 않았어요. 야, 너가 생각은 뭐 어떻게 생각해? 묻지도 않았어요.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그리고 나간 거예요. 저 녀석이 아는구나. 내 말 뜻을 아는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벙쪄가지고 도대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한 일이 하나라고 하는 거는 충서야. 이 충서를 이 충으로서 들어가서 내가 처해 있는 대상에 놓는 것 뿐이다. 이런 소리예요. 어떻게 마음이 임금을 섬기는 마음과 부모를 섬기는 마음과 친구를 접하는 마음과 제자를 접하는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다만 양식이 다를 뿐이에요. 마음의 자세는 같은 거죠. 성실, 진실, 그거죠. 그것을 그대로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 엄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한테 엄하게 합니까?
그건 안 되죠. 내 마음은 하나지만 부모한테 대하는 것과 제자들에 대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추나 추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농사 짓기에 씨 뿌리기 아주 좋잖아요. 그죠? 여름 되면은 뜨거우니까 곡식들이 막 자라나고.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뭐죠? 추나 추동은 하나의 기가 사시에 시간에 따라서 변해가잖아요. 이것도 거의 조제. 하나가 변해가는 거예요. 목화토금수도 여러분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개별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현상에서는 그것은 또한 이론적인 관계라는 거. 하나의 기가 상황, 시간에 따라서 변해가는 모습이다. 예, 하나가 변해가는 거예요. 예. 이 하나를 들어서 놓는 거다. 예, 멋있죠? 이 표현이. 거의 조제. 이게 그 동양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 현상의 모습이다. 자연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성자는 천지도예라고 그런 거예요. 성자는 천지도요. 하늘이 생물지심이라 그랬잖아요. 천지 생물지심. 천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싹 예, 엎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자꾸만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됩니다. 아, 이런 말은 전 멋있다고 봅니다. 거의 조지. 들어서 놓는 거다. 예. 예. 일은 많아요, 여러분. 일은. 단서, 사건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은 우리가 배웠죠? 비은 소대 어떠한 일에서 소대 비와 은을 포함하고 이거는 뭐 채용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 채용. 글에 보면은 딱 이렇게 채용을 겸하고 이 소대는 여러분 채를 소대라고 표현을 안 해요, 보통. 예. 용 가지고 하죠. 예. 모두 20장의 뜻이다. 장래의 그 말에 성을 말하는데 아이고, 또 네. 성을 말하는데 비로소 자세하니 이른바 성이라고 하는 것은 2편 실로 2편의 가장 중요한 추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어떠한 그 기준점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 자, 또 공자 가어 편을 살펴보건대 공자 가어라는 책이 있다 그랬죠. 이 장을 실려 있는데 그 문이 더 자세하다. 공자의 가어에 보면 더 자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가어에 보면은 후세 누군가가 다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저런 거 좋은 걸 갖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공자가에 관계된 거는. 예. 재밌습니다. 공자가어 한번 보면은 재밌어요. 그 성공지하에 성공일야 공을 이루면서는 하나다. 길이 달라다 하더라도 그 공을 궁극적으로 그 공을 이룬 데서는 하나다. 그 밑에 공알 자지연이 지으나 과인이 실고 부족이 성지하라. 요 말이 있다. 요런 소리예요. 예. 공이 아마 뭐 임금이죠. 예, 임금이 말하기에 그대의 말이 이런 소리죠. 임금이 제후가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공자죠. 그대의 말이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지극하다. 근데 과인이 임금이죠. 애공 같아요. 내가 실로 좋기 그래서 못하겠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거죠. 그 아래에 다시 자왈로서 그 아래 다시 자왈로서 그 답사를 일으켰다. 근데 이제 이 문사가 없고 오히려 유왈, 자왈 두 자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체로 자사가 번잡한 글을 삭제했다. 이런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산이랑 깎아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데 글을 함부로 깎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해도 욕 정도 먹을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함부로 글을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왜 그런지 알게 됩니다. 바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편에다가 이것을 부여해가지고 깎은 바가 다음이 못한 경우가 있으니 깎은 바에 다음이 못한 게 있으니 이제 보건대 이것은 연문이 되었다.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하기야는 가어에는 없다. 뜻이 생각하건대 아마 저기에 빠져 있는 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그러나 요것은 반어법 그러나 이런 소리에 여기에 혹 자사가 보충한 것인저 이건 보충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이 된다 이런 거죠. 아 여기에 저기에는 궐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혹 자사가 보충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이렇게 전수되어 오면서 어디에는 어느 글이 있고 어디에는 어느 글이 빠져 있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경서를 보더라도 강평본 상한론하고 소위 말해서 그 송나라 때 이목이 한 상한론 우리 그 상한론 책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목이 송나라 때 처음으로 교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 시대에 예를 들어서 반포돼 가지고 출판되기까지는 명나라 중기에 가서 그런 거예요. 무려 한 3, 400년, 300년, 400년 뒤에 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한론을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편본이라든가 무슨 계림본, 저는 계림본 안 봤습니다. 계림본이라든가 또는 중국 무슨 뭐 동굴 있죠? 동굴에서 나온 그 글 보면은 다 달라요. 조금씩. 큰 틀은 별로 다르지 않는데 육경론에 의해서 편제 방식은 다르지 않고 부분적으로 뭐 소변 분리가 어떤 데는 소변 리로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처방도 부분적으로 다른 경우도 있고 근데 저도 일일이 다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글이 전수될 때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그쪽에서는 이 조문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소위 말해서 주의 문자가 본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본문으로. 그래서 이것을 옛날 사람 뭐라 하면 위문이 오입 정문이다. 가짜 글이 잘못해서 정문에 들어갔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전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와서 내려왔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 유명한 글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자, 성으로부터 밝아지는 거. 그것을 성이라 한다. 성으로부터 밝아지는 거. 그런데 이거는 성인이에요, 성인. 자명성. 밝아져 공부를 해가지고 성실해지는 것을 교다. 성즉 명의요, 명즉 성이다. 이게 바로 직이 성공하얀 일려다 이런 소리예요. 결국은 다 성실해지고 밝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그 육아는 그 주의 DNA가 현대에도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고 또 자식 가르치면서 그냥 공부 얼마나 했습니까? 공부해야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 구실하는 거로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한 것도 맞지만 지금은 이제 피로해서 지쳐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죠 지금. 자는 유다. 덕이 실 아님이 없고 명이 비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은 성인의 덕이 소위 성품이 인바로서 그냥 갖추고 있는 것이니 천도다. 이건 뭐 해석을 이렇게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의 그 뉘앙스를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먼저 명어선 이후에 선에 밝은 이후에 능히 그 선을 실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은 현인의 학문이 교로 말미암아 들어간 것이니 인도다. 성하면은 박지 아니하면 없고 명한즉 여기서는 성에 이른다 이렇게 써요. 앞에서는 밝으면은 비치지 않으면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한 단계 약간 말을 변화시킨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같은데 자
일반적인 현자의 지식인들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은 인도다. 그러나 그런데 성은 박제한이 없는데 그런데 명인즉 그렇게 하면 성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는 제21장이다. 자사가 윗글에 부자의 천도 인도의 뜻을 계승해서 입원한 것이다. 말을 세운 것이다. 2로부터 이하의 12장은 모두 자사의 말이니 반복 추명 2장의 뜻을 반복해서 발금을 미룬 것이다. 이 뒤에서부터는 증자의 이제 자사의 말이라고 하는데 그 뭐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자, 이것도 아주 뭐 유명한 얘기인데 그냥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저도 그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오직 천하 지성이야. 천하 지성이야 능히 그 성을 다하다. 다할 수가 있다. 능히 그 성을 이 성이라는 건 뭐죠? 천명주의 성이죠. 하늘이 인간한테 명한 거. 그거죠. 그 성을 다할 수 있으면 능히 모든 인간의 성을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의 성이죠. 자기의 성을 다한 사람만이 인간의 보통 다른 사람의 성도 다할 수가 있다. 사람의 성을 다할 수 있다면 능히 물지성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파급되는 거죠. 사물의 성도 다할 수가 있다. 개나 소나 말이나 양이나 거기 그 물마다 다 자기가 타고난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의 이치대로 합당하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닭은 예를 들어서 잘 울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울기 때 아침 시간을 뭐 맞춘다든가 닭 울음소리에. 그것도 여러분 물지성이에요. 너무 이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게 바로 물지성이에요. 물지성을 다한다. 능히 물의 성을 다하면은 가히 자 여기서 이제 천지지 화육에 참여할 수가 있다. 화육이 도대체 뭐냐?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고 너무 범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 옛날 사람은 이제 농사를 가지고 제일 하니까 씨 뿌리고 그걸로 추수해서 먹잖아요. 그게 바로 화육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사냥해서 사냥할 때 활로 쏜다든가 그물로 쳐서 잡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물지성이에요. 새는 주살로 잡고 날아가는 거는. 들짐승은 활이나 창으로 쏴서 죽여서 잡아먹고 물고기는 투망질해서 잡아먹죠. 그게 바로 물지성이에요. 그런 게. 너무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이거는 총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천지지 화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히 천지지 화육에 동참하게 되면 가히 하늘과 땅이 이렇게 서로 셋으로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천지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소리죠. 저도 그 이상은 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천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르자면 성인의 덕의 그 실이 천하에 능히 여기 요거에는 자자가 빠져 있어요. 일종의 뭐 차자라고 해도 되고 또는 자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할 게 없다. 더 이상 더할 게 없다. 진기성자는 그 덕이 실 아님이 없는 것이다. 고로 인욕의 사사로움 앞에서 배웠죠. 인욕의 사사로움이었고 천명이 나한테 있는 것으로서 살피고 경유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단계를 하나로만 써도 되죠. 살피고 경유라. 이거는 일종의 지로서 얘기한 거죠. 유는 뭐죠? 행으로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세정조가 주자가 이런 거 참 잘 씁니다. 거세정조. 이런 말도 성리학적 용어예요. 성리학적 용어다. 이런 말은 그 전에 쓰지 않은 용어예요. 그래서
호발도 다하지 아니함이 없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밀을 하던 거칠이든 간에 다함이 없다. 자, 여러분, 자, 왜 우리가 한의사 하니까 우리가 너무 용어에 대해서 막연한 게 많아요. 자, 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로만 생각해요. 하나. 그런데 이것이 현상에서 우리 몸에서 벌어질 때 이 기의 그 현상은 다양하게 변합니다. 자, 이게 바로 거세 정조예요. 정미한 기가 있는 반면에 거칠은 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거칠은 기가 뭐죠? 조시예요, 조시. 예, 조시. 예, 대변에 염소똥처럼 우리 몸에 생기는 게 이게 바로 조시가 거칠은 기예요. 정미한 기가 뭐죠? 예, 수기예요, 수기. 이거 제가 그 상한 독법에서 얘기했죠. 정미한 기와 거칠은 기. 자, 우리 자꾸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 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표유에 있느냐, 반표발리에 있느냐, 이유에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냥 기만 조절하면 된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통치방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되죠. 근데 중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예. 이게 바로 현상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마음은 한 가지죠. 그러나 들어서 놓는다. 들어서 놓는데 어떻게 놓죠? 그 상황에 합당하게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은 이미 우리가 중용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라고 하는 말, 음과 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의 음이냐, 어떤 상황의 양이냐에 따라서 음적인 그 에너지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음이라고 우리가 똑같이 얘기했지만 그 음은 상황에 따라서 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안 배운 거예요. 이 거세 정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아의 성리학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런 현상에 있어서 해석학을 배우면 됩니다. 말이 쉽죠. 조기, 기를 좋아하면 된다. 상한론의 계지탕, 마왕탕서부터 승기탕은 모든 것이 조기하는 처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 저는 제가 이렇게 뭐랄까 주자 철학을 공부하면서 나쁜 점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인식론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현상이. 그것을 너무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원론 같은데 크게 보면 이원론 같으면서 이것이 이론적 관계다. 우리가 이론론을 알기 위해서 다원론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뒤에 가면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그 태극이라는 말이 오행으로 막 변한다든가 이런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천하의 지성은 성인의 다 했구나. 자, 주자주 인물지성이 또한 나의 성이로되 또한 인물의 성이 또한 이건 이로서 얘기한 거예요. 이로서 얘기한 거예요. 다 똑같다 이런 소리죠. 이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조건을 달았어요. 이거 잘못 쓴 글이네. 이거 부척이 아니라 부여할 부자. 하늘이 부여한 바 형기는 같지 않다.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이게 부자, 품부 아마 이럴 거예요. 이게 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능이 다하는 자는 이르자면 지가 박지 아니함이 없고 처신함에 내가 어떤 행동함에 마땅하지 아니함이 없다. 찬이라고 하는 건 돕는 거다. 하늘과 그 천지와 더불어 삼은 말하자면 천지와 병립하면서 삼이 된 것이다.
차는 그 성으로부터 이 조문은 성으로부터 명해진 자의 일이다. 우는 제 22장이니 천도를 말한 것이다. 자, 뭐 제가 여기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 뭐 솔직히 말해서 왜 감당할 수가 없는 말들이 뭐 대부분이에요. 다만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제가 그 인용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약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만 그냥 그 정도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능력이 거기밖에 미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